안녕하세요. 저는 스트레스 및 정서 관리 교육을 진행할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보람이라고 합니다. 이번 교육의 주제는 화면에 적힌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우리 스트레스를 이해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워볼 목차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트레스란 무엇인지 그 개념과 요인, 그리고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관리해야 할지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 앞에 체온이 아닌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가 있다면 여러분의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에 해당할까요? 가장 낮은 온도가 0도씨, 가장 높은 온도가 100도씨라고 하면 여러분의 스트레스는 몇 도에 해당할지 먼저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내가 가진 스트레스 정도를 어렴풋이 짐작해 보셨나요? 내가 견디기 적절한 수준의 온도인가요? 아니면 지나치게 높아 심신을 지치게 하는 정도는 아닐까요? 만일 온도가 지나치게 높다면 우리 몸과 마음은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지치게 될 겁니다. 이 때문에 최근 들어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체감이 됩니다. 그런 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외래어 중 1위가 바로 스트레스인데요. 그렇다면 스트레스의 본래 의미는 무엇일까요? 스트레스라는 용어를 해석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몸과 마음이 긴장을 하게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듯 마음이 마냥 힘들고 지친다는 느낌보다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 또한 긴장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때에 스트레스를 받게 될까요? 사실 스트레스 요인들은 우리 인생 주기별로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아동기 시기에는 형제가 생기면서 느끼는 갈등, 환경의 변화나 생존 기술의 습득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청소년 시기에는 학업 문제나 또래 관계, 청년기에는 군 입대나 사회의 적응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중장년기에는 불안정한 고용 상태, 노후 준비, 또 가정에서의 스트레스를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주로 신체가 노화됨에 따른 질병이나 배우자와의 사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기를 겪고 계신가요? 나의 스트레스 요인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이뿐 아니라 최근에는 온 국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바로 코로나19 전파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생활 패턴이 바뀌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실직을 당하거나 수입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의 문제도 있었고 외부 활동이 많이 제한되게 되면서 느끼는 우울과 무기력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상에도 코로나19 확산 이후 불안과 분노, 공포를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 상황을 마주칠 때 마음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트레스가 우리 대처 능력을 뛰어넘게 되면 우리는 불안, 걱정, 주의 집중 곤란 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일 이 단계에서 스트레스가 적절히 해소되지 못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상황을 피하려고 하거나 술 또는 담배 등에 의존을 하게 되고 이는 또 업무 수행에 지장을 가져오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이상으로 스트레스가 더 누적된다고 하면 우리는 무력감, 심한 우울, 절망감 등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직업 유지나 사회 적응에 심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현실로부터 도망치고 싶다거나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적절히 관리되지 않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는 심각한 우울 문제나 불안, 그리고 또 다른 정신질환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게 됩니다. 다음은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만일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뭐 어깨나 복부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또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손발에 땀이 나기도 하겠죠. 우리 몸은 이렇게 예기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몸을 바짝 긴장시키게 됩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긴장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 자율신경계의 두 축 중인 하나인 교감신경이 자극되기 때문입니다. 앞에 보이는 그림을 보시면 우리 몸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렇게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자극되면 여기 앞에 보이는 것 같이 동공이 확대되고 침 부비가 억제되고 기관지는 확장됩니다. 또 심장이 막 빠르게 뛰고 소화작용은 억제되고 장이나 방광은 이완되게 됩니다. 또 부교감 신경은 반대로 동공이 축소되고 침 분비는 촉진되고 기관지는 축소되고 심장 박동은 억제되면서 소화작용은 촉진됩니다. 장이랑 방광을 수축되게 되고요.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자극시키고 흥분시키고 또 긴장하게 하고 부교감신경은 반대로 몸을 안정시키고 이완되게 합니다. 평소 우리 몸은 이렇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저울처럼 평소 우리 몸은 교감과 부교감 신경이 균형을 이루다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몸을 긴장시키는 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몸을 편하게 이완시키는 부교감 신경은 억제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오랜 동안 과도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은 교감 신경이 과하게 자극되어서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지게 되고 또한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여기저기 몸이 아프게 됩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문항들이 우리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나타날 수 있는 신체 증상입니다. 숨이 막히고 목이나 입이 마르고 불면증이 있고 편두통이 생기고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목이나 어깨가 자주 결리고 가슴이 답답해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식욕이 떨어지거나 변비나 설사가 생기거나 신체가 나른하고 쉽게 피로를 느끼거나 만일 내가 특별히 앓고 있는 신체 질환이 없는데도 아래의 증상 중 4가지 이상을 느끼고 있다면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뜻밖에도 모든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스트레스는 이를 해결해 보려는 노력에도 지속되고 또한 관리가 되지 않아서 우리 마음이나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나쁜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적절한 양의 스트레스는 우리의 삶을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게 만들어줍니다. 아마 우리는 매일 아침 제 시간에 일어나고 출퇴근을 하거나 이러한 교육에 참여하기도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일 우리가 그러한 압박감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제자리에 머물게 되고 아무런 발전도 이루기 어렵겠죠. 이렇듯이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을 때보다는 어느 정도의 긴장과 스트레스가 있을 때 우리는 도전에 대한 동기가 생기고 이때 일어나는 긴장이야말로 우리 성취욕을 높여주는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스트레스를 근력 운동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근력 운동을 할 때 기구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근육이 손상되지만 또 너무 가벼우면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생활에서 마주하는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또 대처하는 노력을 한다면 우리 마음 근육이 잘 형성되어서 어려운 상황에 적응하고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스트레스 관리 방법은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처하는 방법과 또 자세를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는 어떤 방법으로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겠죠. 여기 여러분 앞에 2개의 컵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몸을 컵에 비유한다고 가정해 볼 때 스트레스는 컵을 넘치게 하는 물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가지고 태어난 컵의 크기가 다르고 또한 스트레스에 맞서 싸우는 힘의 크기도 다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컵의 크기가 매우 작아서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컵이 넘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양동이만한 크기의 컵을 가져서 많은 스트레스에도 잘 견딜 수 있게 됩니다. 물이 넘치게 되면 우리는 우울증, 불안장애, 중독 문제 등에 빠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물이 넘치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일까요? 나의 컵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될지 체크해 보는 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단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컵에 물이 넘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스트레스 양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받는 스트레스 양이 어느 정도일지 체크를 하고 이 크기가 내가 견디기 어려운 수준일 때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요인을 어느 정도 피하거나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해지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면 뉴스 시청 시간을 줄이거나 재난 문자를 너무 자주 확인하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컵의 크기를 키우는 것, 즉 스트레스를 담을 수 있는 우리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 드린 것과 같이 같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컵이 작으면 조금 더 쉽게 우울이나 불안 문제에 빠질 수 있게 되는데요. 따라서 컵의 크기를 키워서 수용 능력을 키우는 건 우리가 불편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을 견디게 하는 힘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 컵의 크기는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방법은 신체 활동입니다. 여러 가지 임상 연구에 따르면 운동은 그 형태와 종류에 상관없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걷기나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의 유산소 운동은 가벼운 우울 증상을 호전시킬 만큼 효과적인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우리는 보통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혹은 체력을 늘리거나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운동에 꾸준히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효과를 가지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운동은 스트레스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리적으로 갇힌 감정을 자연스럽게 풀어줍니다. 두 번째로는 규칙적인 운동을 할 시에 우리 뇌에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의 합성이 활발해져서 스트레스 및 우울감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근육을 이완시키고 적절한 피로감을 느끼게 해서 깊은 수면을 유도하기도 됩니다. 우리 일상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들은 대부분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심리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리하거나 욕심내지 않고 나에게 맞는 운동법을 즐겁게 시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신에게 맞는 운동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동법을 시행해보고 가장 즐겁고 편하게 느껴지는 운동에 꾸준히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방법은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또한 우리 정신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음식을 과다하게 섭취하거나 짜고 매운 음식을 먹는 등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자주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들은 건강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합성 재료들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을 예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선택하면 긴장을 완화시켜 기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혈당을 안정화시키며 쌓인 스트레스를 없애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섭취하는 게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게 될까요? 먼저 우리가 스트레스 해소법을 이야기할 때 담배 혹은 술로 스트레스를 푸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니코틴이나 알코올이 억제된 감정을 풀어줘서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습관이 된다면 효과가 점점 떨어져 더 많은 양을 복용하게 되고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우울증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술과 담배를 복용하는 것은 우리 스트레스 컵의 크기를 줄이는 행동이고, 결국엔 이것이 또다시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레에 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은 스트레스에 대항하고 뇌의 주요 부위를 보호해 우리 몸을 스트레스로부터 지켜줍니다. 또한 녹차는 심장 박동수와 혈압의 상승을 막아주고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도움을 줍니다. 녹차에는 테아닌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이 스트레스로 올라간 혈압을 낮춰주는 작용을 하고 수면 보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해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평소 따뜻한 녹차를 드셔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 또한 뇌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고 육체 피로나 정신적 피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견과류는 혈압을 낮추고 불안,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효능이 있으니, 여기 나오는 음식은 평소에 자주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스트레스 강도 자체를 낮춰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생각에 대해 점검하는 건데요. 사실 스트레스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 자체보다는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강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기분이 안 좋을 때 평소보다 생각이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우리가 평소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 우리는 스트레스 사건에 더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대표적인 부정적 생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파국화, 재앙화라고 불리는 생각인데요. 어떤 사건이나 자신의 걱정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최악을 상상함으로써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하던 성적을 못 받았으니 내 인생은 완전히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화입니다. 자신과 무관한 사건을 자신과 관련된 것으로 잘못 해석하는 오류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들어오니 왜 다들 이야기를 멈추지? 나 몰래 내 흉을 본 게 틀림없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과잉 일반화입니다. 한두 번의 경험을 통해 내린 결론을 무관한 다른 상황에까지 적용시키는 오류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시험이 떨어졌으니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심술, 성급한 결론 내리기가 있습니다. 충분한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의 마음 혹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마음대로 추측하고 단정하면서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표정을 보니 내가 따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해 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자, 평소 내가 이러한 생각에 자주 빠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높은 긴장과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사소한 일에도 스트레스를 더 심하게 받게 되겠죠. 따라서 평소 나의 습관적인 부정적 생각을 알아차리고 건강하고 적응적인 생각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부정적인 생각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가능성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만일 식당에서 주문을 하려고 종업원을 불렀는데 대답이 없는 상황이 있다고 하면, 방금 종업원을 불렀는데 왜 반응이 없지? 오늘 내 차림이 별 볼 일 없다고 무시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가능성을 찾아보면, 오늘 가게가 바빠 내 말을 잘 듣지 못했나 보네. 눈이 마주치면 다시 불러보자 라고 조금 더 긍정적인 측의 생각으로 대체해보는 방법을 써보는 겁니다. 나를 무시한다고 해석하는 경우보다 부정적인 감정을 덜 느끼게 되겠죠. 이렇게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우리 생각을 바꾸는 이런 방법은 평소에 꾸준하고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방법은 이완요법입니다. 인위적으로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는 기법인데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몸이 지나치게 긴장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높아져 있는 몸의 긴장과 불안을 낮춰주는데 효과를 가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완요법의 장점은 누구나 손쉽게 배울 수 있고 비용이 들지 않고 크게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데 있고요. 또한 효과적인 증상 완화법이면서 부작용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완요법에 대해서 찬찬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완요법의 대표적인 방법은 복식호흡법입니다. 가끔 우리는 힘든 상황에 마주칠 때 심호흡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심호흡은 깊은 호흡인 복식호흡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긴장된 신체를 가장 쉽게 이완시키는 방법은 바로 이 복식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심장 박동수와 혈압 등은 스스로 조절하기 어렵지만 호흡은 자기 자신이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식 호흡은 가슴이 아닌 배를 움직여서 하는 호흡입니다. 이 방법은 너무 불안한 상황이거나 힘든 감정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경우, 그리고 큰일을 앞두고 긴장이 돼서 집중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자, 다음은 복식 호흡을 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양 미간에 힘을 풀고 입은 약간 벌리고 어깨는 자연스럽게 내려줍니다. 한 손은 배 위에, 다른 한 손은 가슴 위에 두고 배 위 손이 오르내리는 느낌에 집중합니다. 호흡은 코를 통해서 부드럽게 하고 내쉴 때는 오므린 입을 통해서 휘파람을 불듯이 천천히 길게 내쉽니다. 일부러 크고 깊게 숨 쉬려 하지 말고 평소 호흡 속도를 유지하시되 규칙적으로 호흡을 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아랫배를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게 하고 내쉴 때는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배를 살짝 밀어 넣습니다. 방금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몇 차례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제작한 동영상 링크를 첨부하였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집에 계실 때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완요법으로는 심상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심상법이란 마음속으로 온갖 감각적인 심상을 형성해보는 방법입니다. 심상법은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근육이 이완된다는 점에서 착안한 방법입니다. 이는 우리를 긍정적인 생각과 느낌으로 채워주는데요. 또한 심상법은 두통, 근육통 또는 불안을 포함하여 스트레스 관련 질병의 치료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상법은 어떻게 훈련을 할 수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신이 가장 편안하다고 느끼는 장소를 상상해 봅니다. 이때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등 온갖 감각을 모두 포함하여 떠올려 봅니다. 예를 들면 새가 지저귀고 있는 해가 지는 언덕, 저녁 노을이 비추는 호숫가나 신선한 공기가 가득한 숲속 오솔길 등을 떠올릴 수 있겠죠. 만일 내가 시원한 그늘이 있는 숲속에 있는 장면을 떠올린다면 숲에서 나는 향기가 어떤지, 눈에 보이는 나무의 모양이나 색깔, 바람이 불 때 느껴지는 감촉 등을 포함해서 생생하게 떠올려 봅니다. 그럼 이제 심상법을 한번 체험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심상법을 시행할 때는 먼저 잔잔한 음악을 함께 듣는 것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면을 떠올릴 때 가장 마음이 편안하신가요? 만일 특별히 떠오르는 장면이 없다면 화면에 보이는 4가지 장소 중 한 장소에 있다고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실제로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풍경이 어떤지, 바람이 어느 정도 부는지,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냄새는 어떤지 자세히 상상해 봅니다. 자, 이러한 심상법은 우리 몸의 감각을 함께 사용해 보는 방법인데요. 만일 여러분이 스트레스 상황에 있다면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워지는 장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몸의 긴장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 또한 실제로 긴장 상태에 있을 때
반복적으로 사용해 보시면서 이러한 호흡법, 심상법을 하나의 습관으로 체득하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이야기 드리려 합니다. 앞서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스트레스를 완전히 0으로 없애는 방법이란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인생의 불가피한 일부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또한 스스로 너무 완벽하려 하기보다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는 스트레스를 잘 파악하고 또 예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의 마음과 몸이 긴장하고 지쳤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나를 즐겁게 만들 수 있는 건강한 취미생활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 열거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물론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심한 스트레스에 의한 소진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적힌 번호들이 여러분이 힘든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입니다. 지금까지 스트레스 및 정서관리 교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